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경 중에서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얘기 했죠. 별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지금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이기도 하죠. 사실은 인수위원회에서 매우 중책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국정과제 선정 이런 작업을 지금 주도해 왔거든요. 근데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인수위원을 사퇴한다.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 이 문장에서 느낌 오시죠? 매우 감정적입니다. 매우 감정적입니다. 본인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항의한다. 나는 시위한다. 나는 반기를 들었다. 누구에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런 전격적인 사퇴 발표가 윤석열 당선인의 1차 내각 명단이 발표된 다음 날 바로 나왔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겁니다. 사실은 일요일 그 내각 명단이 나왔을 때부터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술렁술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쪽이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쪽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이 1차 내각 명단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로, 빵.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 빡친 거죠. 그래? 그렇단 말이야. 어쩌면 그 1차 내각 명단의 그 최종적인 8명 명단에 안철수 위원장도 그렇고 이태규 인수위원도 그렇고 배제되어 있었다. 마지막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TV를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안철수계 쪽은 한 명도 없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 겁니다. 이제 이태규 의원은 사실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이끈 그런 이제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함께 그 일을 해왔는데 1차 내각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뒤숭숭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면 신용현, 남기태, 신용현 의원이고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인데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내각 명단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과기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자리는 안철수계 사람한테 줘도 좋은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빠진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따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꽤 점잖게 했지만 뼈가 있는 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고심해서 본인 판단에 최적의 사람을 낙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인사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난 추천했어.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추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디다. 나는 추천한 것에서 끝.
그 다음 결정은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이번 인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최종적인 책임도 윤석열 당선인이 져야 하는 것이요. 굉장히 뭐랄까 그 안철수 위원장 또는 안철수 진영 쪽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태규 이제 의원이 인수위원직도 사퇴를 하고 그리고 입각 제한 전혀 들어갈 생각이 없다. 전혀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래 우리 두고 우리 빼고 잘 되나 한번 봅시다. 이런 의미가 가로 열고 닫고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빼고 한번 해보소. 우리는 다 발 뺄 테니까 알아서 해봐. 잘 되나 한번 보자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옹심을 품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태규 의원은 사실은 행안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어요. 들리는 말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통일부 장관 이런 쪽으로도 하마평이 있었는데 이태규 의원은 아니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행안부야. 행안부 장관. 그 뜻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른 자리는 몰라라 두 장관 자리는 법무부, 행안부 이 자리는 현역 정치인은 절대 안 한다. 이 원칙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태규 너 안 돼! 이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정권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현역 정치인으로 임명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여당 의원을 임명한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의 명분도 상당히 있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태규 의원이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 고집을 너무 부린 것이 아닌가. 왜? 아니 양쪽 뜻이 부딪힐 때 당연히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더 중요하겠죠. 선거를 치러낼 때 나는 우리 당 쪽 사람을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그 두 자리에 앉혀놓고 선거를 치르지는 않겠다. 나는 공정이다. 상식이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그 파열음이 나자 공동정부 구상이 위태위태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신뢰도 변함이 없다. 누구하고? 이태규 의원하고 나는 지금 정권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고 우리 사이는 신뢰가 변함이 없다. 이 말은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변함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쓴 거지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제2차 내각 명단 10명 가까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정철영 이 서울대 교수가 유력하다고 그랬는데 안철수계 사람들을 달래려면 최진석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지냈죠. 최진석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을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게 연쇄 작용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절차가 잠정 중단이 됩니다. 합당?
아니 우리를 다 배제하고 내각 명단 다 발표하고 있는데 합당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번에 그 이태규 의원의 전격적인 그 인수위원 사퇴는 안철수계를 대표해서 반기를 들고 안철수계를 대표해서 총대를 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안철수 위원장하고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내일 발표될 제2차 내각 명단에 안철수계 사람을 많이 배려해야 될 것이다 라는 압박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언론들은 아주 소란스럽게 이 뉴스를 파열음이 났다, 균열의 신호탄이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차 내각 명단에 아주 핵심 그 국무위원 자리에 안철수계 사람이 포함이 되면 이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